꽃가의 박춘하 대표에게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나와 창업과 실패를 거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구체적 실천 방법들을 배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춘하 대표가 호기롭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온라인 창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꽃가 같은 온라인 창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액만 봐도 연평균 20% 이상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한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시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규 창업자들 대부분이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이 바로 판로 확보인데요. 그렇다면 꽃가의 박춘하 대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일하느라 36 노총각이 되는 줄도 몰랐다는 박춘하 대표.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일할 준비부터 시작한다. 그의 이런 일상은 첫 번째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했었죠. 잘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후에는 깨달았던 것 자체는 그냥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어린 나이다 보니까 빨리 그걸 판단하고 어떤 걸 해야지 이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후에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알았던 계기였죠. 박 대표는 지금도 자신의 생각을 노트에 적는다.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겨도 노트를 펼친다. 적다 보면 길이 보인다. 또 하나 공들이는 것이 SNS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했던 것도, 빠른 성장도 알고 보면 SNS 마케팅의 힘이 컸다. 그는 창업 전 꽃을 문화로 즐기고자 하는 젊은 층의 욕구를 SNS를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이것에 힘입어 꽃 정기 구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대부분은 꽃 시장은 안 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되게 간단한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하는 이유는 안 되니까 이어서 안 하긴 했었는데, 저는 반대로 아무도 안 하니까 망해도 핑계 대기도 좋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한테는 되게 좋은 도전의 영역이었죠. 기존에 배웠던 거로 꽃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 대표의 도전은 이제 꽃시장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다. 서울에서 주문하면 부산이나 저 목포나 제주에는 그곳에 거점을 두고 있는 곳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배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꽃이 어떻게 배달하는지를 모르고 그야말로 리본만 제대로 배달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국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구독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꽃시장의 판도를 상당히 크게 바꿔놓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의 80%가 경조사에 쓰이는 현실에서 꽃 정기구독 서비스는 우리 꽃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올랐다. 이른 아침, 박 대표가 발걸음을 재촉한다. 오늘은 사무실이 아닌 작업장으로 출근했다. 아직 꽃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이다. 본격적인 꽃 작업이 시작되기 전 오늘 사용할 꽃의 수량을 파악하고 꽃다발 제작에 필요한 작업을 미리 해둬야 한다. 이런 사전 작업에는 부서 불문, 직급 불문,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참여한다. 박 대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꽃의 상태가 어떤지, 작업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매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꽃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날이 있어서 그날이 오늘이어가지고 하고 있죠. 이걸 안 하면 계속 바뀌거든요. 저희가 작업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다 보면 저도 뒤처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 직원분들한테 어떤 가이드를 드릴 때도 엉뚱한 가이드를 드릴 수도 있거든요. 배송 시간에 맞추는 것이 관건인 만큼 효율적인 꽃 작업은 필수다. 이를 위해 확실하게 수량을 파악하고 주문하다 보니 재고도 거의 없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떤 파트에서 일하든 전체를 알 수 있고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이른 아침에 출근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입사 초기에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박 대표가 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분업보다는 협업의 장점이 크다고 믿기 때문이다. 상자에는 꽃말을 담은 편지가 동봉된다. 꽃만이 아닌 꽃을 즐기는 일상의 문화까지 전하기 위해 이야기와 감성을 더하는 것이다. 지난 3년의 고민으로 완성한 꽃다발들이다. 뿌듯하죠. 맨 처음에는 체계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는 각자가 역할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꽃도 퀄리티가 확 많이 올라갔거든요. 좋죠. 3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본사 사무실. 한쪽에서 플로리스트가 꽃다발 샘플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정기구독이니까 고려해야 할 게 많잖아요. 늘 너무 비슷한 꽃들, 비슷한 종류들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어서 오늘 생각한 건 좀 은은한 컨셉의 봄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사왔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색감들은 사실 되게 쨍하기보다는 은은한 파스텔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여드려야겠다. 최대한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꽃들을 또 써야 되고 근데 또 계속 변화는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제약이 많아요. 게다가 전국으로 배송을 해야 하니 배달되었을 때의 상태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곳에서 디자인은 플로리스트들의 고유 영역이다. 샘플 제작은 물론 사이트에 올릴 사진도 플로리스트가 직접 찍는다. 박 대표도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덕분에 상품마다 새롭고 개성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은 SNS로 마케팅한다. 몇 장의 사진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어떤 글을 어떤 투로 쓰는지 같은 사소한 것들이 결과를 좌우한다. 팬덤이 있나 봐. SNS 마케팅에 매진한 덕에 이제는 달인이 되었다는 박 대표. 좋아요 개수까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다. 하루에 1개, 2개 정도 포스팅을 올리고 있고요. 이런 SNS 채널은 뭐 돈도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채널로서 저희한테는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난 3년 동안 SNS 마케팅을 하며 쌓은 노하우는 이 업체의 경쟁력이 되었다. 덕분에 현재 SNS 팔로워가 28만 명이 넘는다.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젊은이들의 지갑을 열게 한 것일까? 박수영 씨? 네. 직장인인 박소영 씨는 석 달 전부터 꽃 정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녀가 꽃을 받는 곳은 사무실. 바쁘고 팍팍한 일상. 열심히 일하는 자신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정기 구독하는 꽃이에요. 야, 요새는 꽃도 정기 구독해요? 네. 오, 괜찮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꽃가가 이제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서 일부러 집으로 안 받고 회사로 받고 있습니다. 꽃이 원래는 이제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거다 보니까 특히 꽃을 이제 2주마다 받으면 선물 받는 기분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소영 씨에게 꽃은 일상의 위안이자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다. 우리나라는 기념일에 맞추어서 꽃 시장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을 사와도 평상시에는 안 팔리는 구조인 거죠. 근데 저희 정기 구독을 시작을 하면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주에 만약에 400명이 받아보신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꽃을 사와서 남김없이 전국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면 다른 산업처럼 뭐 꽃 단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산업이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기 구독을 시작했던 거죠. 꽃가의 성공은 일상의 꽃이라는 발상의 전환에 SNS에 힘이 보태지면서 가능했습니다.
적극적인 SNS의 활용, 기존에는 없던 꽃의 브랜드화, 택배를 통한 전국 배송이 꽃가의 오늘을 만든 3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성공 요소를 발판으로 삼아 꽃가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장할 수 있었는데요. 꽃가의 쇼룸 역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하고 새로운 꽃의 공간으로 젊은이들의 취향 저격에 성공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운 도전이었던 꽃가. 꽃가는 현재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명소로 떠오른 이태원 경리단길. 올 초 박춘화 대표는 이곳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 오래된 빌라를 개조한 매장은 꽃을 직접 만지고 배우는 플라워 클래스, 꽃다발을 주문할 수 있는 플라워 바, 그리고 커피가 어우러진 신개념 공간으로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젊은이들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 페이스북에서 정기적으로 꽃을 구독하는 서비스가 구독자세요? 네. 한 달에 2번 꽃 배달 받는다면 뭐가 좋을까요? 제철에 맞는 꽃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좀 계절 감각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렇네요. 네. 저는 SNS에서 봤어요. 근데 워낙 이렇게 이 공간이나 이제 꽃에 대한 소개를 이제 예쁘게 이렇게 잘 올려주시니까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데. 네. 방금 소개를 해드린 꽃들을 이제 하나씩 놨어요. 이 쇼룸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번 돈의 대부분을 투자했다는 박 대표. 잡는 방향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이.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모험을 강행한 이유는 사람들의 일상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였다. 약간 일방향으로 앞면만 이렇게 살짝 가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유행. 이곳에 플라워 클래스를 만든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선물을 받게 돼서 이런 가게가 있구나를 알았었는데 여기서 카페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내고 여기서 플라워 레슨도 한다 그래가지고 둘, 셋. 이런 노력 덕분에 꾸가는 일상의 꽃을 전파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 담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런 카페를 만드는지, 혹은 왜 이태원에 이 카페가 있어야 되는지, 오시는 분들이 꽃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오롯이 담을 수 있는 공간, 그게 저희의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브랜드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오프라인을 준비를 했었던 거죠. 서울 4대문 안, 도심 한복판에 박춘화 대표와 직원들이 떴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삼청동 입구의 오래된 건물. 박 대표는 이곳에 2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준비하고 있다. 2번째라 해서 첫 번째와 같은 매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박 대표는 경리단길 매장과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꽃 공간을 기획 중이다. 작기만 하면 어렵지 않은데 키가 굳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도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지역에 꽃을 접목시키고 싶어서였다. 매대 위주로 가야죠. 네. 저기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쭉 매대 5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꽃가가 뭔가 북유럽의 감성을 나타내는 그런 플라워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켓도 유럽의 마켓을 좀 구현해보면 어떨까로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돼서 유럽의 플라워 마켓을 해보자. 핀란드어로 꽃이라는 뜻의 꾸가, 이름에 걸맞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다. 1호점이 그랬듯 인테리어 구상은 물론 공사까지 박 대표와 직원들이 직접 할 예정이다. 50년이 넘은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을 너무 모던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이 공간을 그대로 페인트 칠 정도만 해서 가능한 옛날 모습 그대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광고에도 뭔가 저희의 아지트 혹은 저희의 컨셉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좋겠다 싶어가지고 꽃으로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 또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박 대표의 목표다.
2호점 매장을 계획하면서 박 대표는 생각이 많아졌다. 지난 3년 매번 새로운 변신을 위해 도전했고 덕분에 매출은 수직 상승했지만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쇼룸 1호점을 할 때는 잠도 많이 못 잤고요. 회사가 망하는 꿈, 그리고 쇼룸이 망하는 꿈도 굉장히 많이 꿨었죠, 그때는. 국가라고 한 지금 회사가 잘 돼도 그게 좀 무서운 거죠. 예.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지금부터의 게임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좀 무섭죠. 제가 모르는 실수들을 하고 있을까봐 계속 고민해야죠. 답이 나올 때까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박 대표는 오늘도 답을 찾고 있다. 오늘은 한 기업을 찾았다. 박 대표는 요즘 꽃 정기 구독을 넘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금융업을 하는 이 업체는 SNS로 꽃가를 알게 돼 상담을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그 시즌에 제일 신선하고 좀 가격 대비 좋게 구할 수 있는 꽃들을 저희가 단품 구성으로 해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만원 같이 해가지고. 어버이날을 맞아 고객들에게 선물할 꽃다발을 부탁해왔다. 어른들 받았을 적에는 요게 더 어른들이랑 확실히 되게 다양한 것들. 풍성하고. 저희 모인의 해외 송금 서비스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해질 수 있고 금융이라는 그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꾸과의 어떤 그 감성적인 그 느낌을 더한다면은 좀 더 고객분들에게 더 따뜻하게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건조하다. 꽃은 단순한 선물을 넘어 문화를 전달하는 일이기에 기업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마케팅에 꽃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 고객분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VIP들의 생일이라던가 결혼기념일에 자동적으로 저희가 꽃을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한다거나 혹은 이번 새로운 신제품을 론칭하거나 행사를 할 때 그 제품과 같이 합배송을 해서 만든 프로모셔널 제품을 만든다거나 하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꽃을 파는 것은 문화를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박 대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공원에 꽃길을 만들었던 것도, 또 분기별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꽃이 함께하는 일상의 문화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커피를 마시듯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꽃을 즐기는 날들을 꿈꾸는 박춘하 대표와 꽃가 식구들. 이러한 즐거운 상상으로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꽃가는 단순한 꽃가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꽃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제안하면서 꽃 도소매는 물론 꽃장사의 형태까지 관련 산업의 지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꽃가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